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준희 앵커와 함께 할 거고요. 김종효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이네요. 자, 오늘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이준희 앵커는 워낙 IT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김종효 위원은 워낙 이준희 앵커를 잘 다루고 아니, 저희 회사 내에서 그런 관계가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약간 톰과 제리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통과 제리면 누가 톰이죠? 제가 톰인가요? 편하게 될까요? 말씀하세요. 근데 톰과 제리. 톰이 주로 당하는 역할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제 생각은 말이죠. 자, 두 어렵네요. 분의 오늘 그 역할이 되게 기대가 되고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먼저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B는 LG와 나는 삼성. 사실 저 이거 제목 정하고 나서 네. 불만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송을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네네. 구성을 할 때 이준희 앵커가 이제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제가 LG전자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위원님으로부터 총평을 듣자 이랬는데 벌써 제목부터가 저한테 좀 편파적으로 안 좋은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착점에 누가 1km를 왔느냐를 따져보는 상황인데요. 네. LG는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LG는 이미 오래전에 출발한 거죠. 네. 그래서 속도는 LG가 느렸습니다. 어쨌든 LG는 꾸준하게 왔다라는 네네. 거죠. 네. 똑같이 1km에 도착했는데 지금 삼성이 똑같이 1km를 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은 한 번에 500m쯤 훅 날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뛰는 LG와 나는 삼성이라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G는 꾸준하게 달려왔고 삼성은 한 방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럼 이 출발점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뉘앙스가 나쁘다. 그러니까 네. 얘는 날아가고 있고 얘는 계속 뛰어가고 있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그 500m를 단숨에 뛰었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 하만 인수를 좀 꼽잖아요. 네. 이번에 하만을 인수하게 된 거.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요, 근데 이전에 삼성전자가 1위 하는 게 많아요. 보시면 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네.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 TV 시장에도 세계 1위를 10년 연속으로 했어요. 네. 그리고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97.7%. 1위입니다. 아, 지금 우리 이것만 딴 해도 얘기하지 설명이 말고 끝나잖아요. 하만 먼저 얘기하자고요. 하만 얘기하자고요. 네. 자, 제가 그러면 하만 먼저 얘기할게요. 네. 아유, 저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준비한 말씀해 주제가 이거예요. 하만 인수한 게 뭐? 그러니까 뭐냐면 네. 하만 9조 원 들여서 인수했죠. 그랬죠. 9조 원. 9조 원 들여서 인수했는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원 정도? 맞아요. 물론 이 하만 인수해서 이제 앞으로 뭐 사업 잘 하겠지만 네. 8천억 원이면은 10년 동안 가져가야 9조 원 손익분기점 넘어요. 10년 이후에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너무- 수준으로만 네, 사업을 하는. 지금 수준으로 봤을 네, 때는. 맞아요. 그럼 너무 돈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차가 그 금싸라기 땅 삼성동 부지 사고 나서도 욕먹었던 게 가격이 비싸서잖아요. 네. 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른 게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할 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야 인수를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 우리가 하는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8천억 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성과 결합해서 예를 들어서 뭐 1조 원을 넘게 벌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폭이 훨씬 크다면 뭐 인수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좀 지나고 나서야 네. 그 인수 가격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뭐 9조 원의 가격이 저는 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 근데 지금 네. 하만을 이야기할 때 보통 뭐 많은 분들은 오디오를 좀 많이 알고 계세요. 네네. 하만. 그래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그 하만의 제품인데요.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보시면 아마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저게 하만 제품인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보세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게 하만에서 나오는 오디오고 이 오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브랜드들을 지금 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AKG 여기 보이고요. 하만카돈, JBL, 뭐 렉시콘, 마크레빈슨 상당히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자동차 오디오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전 세계 자동차 오디오 시장 점유율 41%. 역시 하만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이 오디오가 탐나서 이걸 매수했느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오디오? 지금 오디오. 하만이 네. 오디오요. 예.
하만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커넥티드카 사업이에요. 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해서 뭐 자동차의 원격 제어, 뭐 체크, 보안, 안전 같은 거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인데요. 네. 이 시스템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저 할 얘기 있어요. 아, 그럴까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 한 1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네.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네. 업계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에도 하만의 이번 삼성 인수가 뭐 그렇게 비쌌냐.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전기차의 핵심이 무엇이냐? 음. 전기차의 핵심이 무엇이냐? 딱 따져보면 모터와 배터리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구동되는 이 건. 모터와 배터리만 있으면 사실 전기차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만들 수 불러가요. 있죠. 물론 커넥티드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네. 근데 그러면 LG전자는 실제로 여러 자동차 기업에 무엇을 공급하고 있느냐? 모터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볼트와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을 보면은 11개 종류의 부품을 이 패키지로 네. 볼트와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배터리와 모터라는 거죠. 지금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이 모터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뭐 파워 일렉트로닉들 들어가 있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중에 이게 LG가 공급하는 부품들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다? 오. 지금 볼트에 공급하는 부품이에요. 예. 근데 그 가운데 모터, 배터리 이 두 가지 핵심 부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 부품 좋습니다. 사실 부수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 모두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네.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은 뭘 쓰나 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인 네네. 거죠. 이게 하나의 플랫폼인데 하만도 어떻게 보면 그 커넥티드카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자동차 어디서든 만들 수 있어요. 네. 전기차 뭐 중국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그렇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이 무엇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하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이야말로 자기가 스마트폰 안 만들고 그냥 그 플랫폼만 내놓고 거기에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삼성이 근데 이번에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하만을 인수하면 우리가 플랫폼을 공급할 수 있다.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이번에 인수를 한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은 뭐 전기차 부품, 뭐 삼성 SDI에서도 이제 뭐 배터리를 내놓고는 있지만 네. 부품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혹은 자동차 산업에 직접 뛰어들지 않아도 다른 기업들이 만드는 전기차에 그 플랫폼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성장성이 있다고 또 하나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삼성은 이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해주신 이 플랫폼을 가지고 구동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거든요. 그럼 반도체를 지금 메모리 쪽에서 최대 생산, 빈메모리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그 수많은 반도체를 누가 만들어서 공급할까요?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이쪽에 공급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플랫폼을 넘길 수 있는 쪽에 공급한다라는 거죠. 그럼 가면 저는 뭐 두 분이 워낙 뭐 지금 삼성, LG로 편이 나가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양자의 균형적인 편을 들자면 LG는 그럼 뭐가 강점이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볼트도 중요하지만 네. 볼트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 지금 자동차 1위가 누굽니까? 폭스바겐, GM이 계속 GM, 왔다 갔다 네. 하고 있고 도요타 이 3대 축이거든요. 오. 근데 도요타를 제외하고 지금 LG는 폭스바겐하고도 계약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부품들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과 LG에 지금 가는 길이 이 우리가 이제 추론 방법, 그러니까 흔히 논리적인 추론 방법을 얘기할 때 연역법, 뭐 그다음에 귀납법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LG는 귀납법의 방식을 쓴 거죠. 회사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서 그렇게 이제 부품을 넓혀가는 방법을 썼다면 삼성은 한 방에 훅 우리는 이런 플랫폼이 있고 여기에 이런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너 이거 사가라는 식. 또 하나는 하만카돈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브랜드들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둘 다 궁극적인 성공의 방점을 누가 찍을지 모르지만 네. 다른 길이긴 한데 어쨌든 길을 잡아서 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 뭐 두 분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전기차 사업을 위해서 두 기업 모두 다 힘쓰고 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와 이미 계약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하만은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고급차에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아니죠. 저기 있는 JBL 시스템은 뭐 소나타급의 차에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차급에도 그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백업하는 게 또 하만 쪽이죠. 그런데 이제 좀 주력으로 하는 것, 주력으로 잘 하는 아는 것이. 브랜드, 네, 그 네. 라크레민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고급차에 들어가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GM은 미국 내 1위 기업이잖아요. 자동차 1위 기업. 근데
프리미엄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까? 아니면 대중차가 더 많이 팔릴까? 그리고 프리미엄 자동차를 팔았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프리미엄 자동차 업체지 전장업체가 그 수익을 다 가져갈까? 대수가 일단 적은데 대신 GM의 경우에나 뭐 폭스바겐도 말씀하셨으니까 GM이나 폭스바겐은 일단 물량 공세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LG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자꾸 그 공격의 빌미를 주시는데 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8대2 법칙. 네. 어차피 20% 팔리는 그게 수익의 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80%는 볼륨이나 공장을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지 이 볼륨 모델 자체가 중요하긴 하나 그게 수익 창출의 원천은 아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은 상위 20%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하만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 중에서 실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뭐 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뭐 협력만 하고 있는 거지만 뭐 비에노라든지 마크 레빈슨이라든지 렉시콘이라든지 그다음에 JBL 시스템처럼 적어도 D세그먼트 이상에서 달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나 그와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매출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방금 하신 얘기는 글쎄 뭐 동의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데 네네.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외신 중에 한 전문가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이제 하만은 충분히 잘 해내가고 있는데 이게 네. 시장 지배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많이 인지도가 좀 아. 생각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브랜드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삼성이랑 같이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정말 글로벌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다 보니까 네. 하만이 삼성과 함께 가면 둘 다 시너지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하만이 뭐야? 근데 그 삼성 기업이야? 그거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네. 뭐냐면 하만의 이 음향 시스템을 다 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갤럭시 S8에 하만카돈의 음향 시스템이 달린 네. 그러니까 LG는 협력을 구해서 그러니까 비에노의 협력을 구해서 그 시스템을 장착하고 이번에 V20을 엄청나게 그걸로 지금 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의 평가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런데 삼성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옛날에 뭐 삼성의 SRS 음장이니 뭐 이런 거 넣어서 좀 메꾸는 양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만카돈이 자회사가 됐으니까 삼성의 여러 가지 휴대폰에 하만카돈의 음향 시스템을 그대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그 LG 전자에서 나오는 스마트폰들을 보면서 많은 평가가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오디오 좋게 해서 뭐 할 건데? 삼성은 자꾸 다른 그런 것도 평가 좋고 오디오도 좋은 거죠. 아 맞아요. 근데 네. 사실 그런 비판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LG전자가 여기서 너무 삼성- 오디오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성이 오디오를 좋은 걸 넣어봤자 뭐 그렇게 큰 수익이 갑자기 달라질까? 수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LG전자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오디오 하나만 보고 LG를 선택했는데 삼성계 오디오가 똑같아? 그럼 왜 LG로 가야 돼? 라고 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인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네네. 뭐냐면 앞으로 TV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도 소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음향이 아니라 그 동영상의 품질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용량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리 정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5.1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연한 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런 그것들을 구현하는 소리의 중요성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격은 시간이 가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만과 같이 가는 것이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오디오에 대해서는 그렇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LG전자가 네. 그럼 또 현대차랑 또 어떤 밀월 관계가 있을까? 어. 사실 LG전자는 현대차와 우리가 그 많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밀접한 관련과 뭐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은 LG그룹의 신입 임원들은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LG전자도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장 사업 네. 많이 했잖아요. 전장 사업 계속 하고 있고 네. 차를 그리고- 알아야지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LG전자는 또 인포테인먼트 기기 현대차에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LG화학은 아이노오닉 하이브리드나 이런 자동차에다가 친환경 배터리 공급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또 LCD도 공급하고 있고 LG 하우시스는 자동차용 그 플라스틱도 소재, 공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 좋아요. 그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만과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서 막 시장 넓힐 수 있다고는 하는데 현대차를 또 잡을 수 있는 건 LG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그간 이렇게 인수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면 이게 상당히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힘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2013년부터 네네.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들을 인수했는지를 좀 봤는데 오. 표를 보시면 여기에 2013년 1월에 모블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멀티 스크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스마트싱스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또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비브랩스도 인수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공통점이 바로 플랫폼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만의 뭐 오디오 시스템 혹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다가 저 플랫폼들을 같이 붙여 나간다라면 시너지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이게 자동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그 중국의 텐센트 CEO였던가가 나와서 네.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 OS가 필요가 없다. AI가 대세다. AI 퍼스트를 얘기를 중국에서 이 텐센트 같은 대기업의 사람이 CEO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CEO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 어쨌든 그걸 중심으로 보면 앞으로의 플랫폼이 또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모바일 중심으로 갔던 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터치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말로 하는 그다음에 AI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플랫폼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땅을 치고 해야 하는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앤디 루빈이 안드로이드 들고 왔을 때 맞아요. 그거 인수 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다시 구글로 구글로 가져가서 갔는데. 구글에 대박을 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삼성이 다음 AI 쪽에서는 우리도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비브랩스 인수하고 뭐 스마트 싱큐 인수하고 여러 가지 인수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플랫폼을 타이젠이라고 하는 하나에 만들어 놓은 플랫폼 위에다가 얹거나 네. 아니면 그것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접근으로 봤을 때는 LG전자의 전략적인 접근이 틀린 것은 아니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하나의 통크의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네네. 해드리고 싶은데 이 전장 부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쪽에만 좀 얘기를 한번 집중해서 잠깐 얘기를 네네.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전장 부품 중에서 뭐가 가장 성장률이 높을 거냐를 준비된 그림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뭐 오디오, 네. 엔터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이런 거 아니거든요. 가장 이제 성장률이 높을 걸로 보고 있는 건 ADAS. 그게 아. 뭐예요? 그러니까 AD? 주행을 자율주행을 보조하는 그런 기기들이 가장 성장률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전장 부품을 사고자 한다면 네. 그와 관련된 부품을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 만도였거든요. 네. 물론 그때보다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제가 사지 말자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식의 접근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러면 그 주행 보조 장치 중에서도 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거냐를 보시면 디스플레이 쪽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서라운드 뷰와 같은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위에 차를 차를 위에서 보는 것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이 주차도 혼자 할 수 그렇죠. 있게 주차도 만드는. 이제 네.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품들의 성장이 클 것이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부품들이 뭐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자동차 안에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 종류들입니다. 네.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 IC도 필요할 거고 파워를 제대로 공급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파워 IC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MCU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엔진을 제어하는 그런 반도체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두뇌 공급을 할 수 있는 AP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센서류, 카메라 센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저 수많은 반도체를 그나마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물론 저기 있는 걸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삼성 쪽이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회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자면 아직까지 온 길은 비슷하거나 LG가 약간 앞서 있을 수 있으나 네. 향후 미래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갈 수밖에 없고 앞서 있고 이미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솔직히 LG를 굉장히 사랑하고 네. LG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처음에 말씀을 살짝 하셨거든요. LG전자는 자신들만의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을 써서 자신들의 기술을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실 글로벌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네. 있긴 하죠. 네. 계속 좋은 기업들 인수를 M&A 하고. 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싶은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근데 물론 이거를 우리가 전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LG전자가 이렇게 굳건하게 자신만의 기술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간다면 사실 되게 튼튼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수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그 기술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은 이제 상당한 시간 싸움이라고 봐요. 네. 이제는. 전기차가 개발돼서 이게 대중화되기까지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그 시간에서 빠르게 누군가가 선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점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공격적인 M&A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하만을 얘네가 인수를 했고 그리고 한번 그 플랫폼에 익숙해지면 다른 걸 못 쓰거든요. 네. 안드로이드 쓰시던 분이 아이폰을 못 써요. 그렇죠. 그만큼 고객들의 충성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삼성이 이 하만을 인수한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LG가 뭐 자체적으로 기술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게 속도가 늦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개발은 했지만 시장 점유율이 이미 빼앗긴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부품 공급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근데 이제 그게 더 네. 문제는 뭐냐면 LG가 쌓아온 기술, 특히 뭐 배터리 쪽에서 쌓아온 기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네네. 높고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뭐 1위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뭐 다른 방송에서 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봤던 것은 ESS 시장도 커지고 네네. 그다음에 전기차도 커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 뭐 하고 있습니까? 전기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시스템들을 그렇죠. 만들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미국의 지금 그 배터리 회사,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의 폐 배터리를 가져와서 그거를 재생해서 쓰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뭘로 재생할 거냐면 ESS로 재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ESS의 상당 수요는 그러니까 가격이 나중에 배터리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지면 새 걸 사는 사람들이 네네. 많겠지만 지금은 새 거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네. 이거 정부 보조금 받아도 집에서 구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폐 배터리들을 가져다가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ESS 시장의 상당 부분을 또 잠식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은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근데 플랫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안착한 플랫폼을 뒤집어 엎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은 뭐 저희 세 명 다 매한가지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있다. 그것도 2% 부족한 게 휴대폰에서는 제가 그동안 그 프로모션 쪽이 너무 부족하고 네네네. 너무 마케팅? 멍청하고 뭐 네네. 그렇다고 뭐 여러 번 지적을 드렸고 뭐 쓸모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막 많이 드렸습니다만 네. 이 전장 부품은 그나마 앞서가고 있어서 그나마 LG전자를 믿고 있는 게 이거 하나 쪽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다른 회사에 좀 뒤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TV 팔고 뭐 냉장고 팔고 이거밖에 없나 싶기도 근데 하고. 정말 백색 가전은 LG가 좋다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집에 있는 백색 가전은 다 LG예요. 그래서 LG가 좀 더 갔으면 좋겠고 LG 디자인 예쁘게 잘 만들어요. 네. 근데 뭔가 앞으로 더 나갈 것이냐를 봤을 때는 약간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항상.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결론을 내려볼 텐데 네네. 일단 그 LG전자를 사실 옛날부터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해왔었잖아요. 네. 금성 우리 금성부터 네, 많이 골드스타 사용을 금성. 네, 그렇죠. 네, 저희 집에 그 TV도 있었는데 네. 그런 걸 많이 사용했었는데 일단 저는 추진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취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것이 언젠가는 또 무소의 뿔처럼 빛을 발할 날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다만 위기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인수합병을 하다 보니까 그 위기감을 어떻게 감출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런 그 취지를 갖고 있는 LG전자가 좀 LG전자가 잘 되면 또 국위 선양을 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맞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뭐 한 분씩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먼저 네. 이준희 앵커부터. 저 김영로 앵커라고. 네, 저는 결론지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휴대폰을 넘어 이제 플랫폼 회사로라고 정리를 좀 해봤어요. 지금 뭐 반도체 휴대폰 잘 팔고 있습니다만 플랫폼 회사로 뭔가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한 성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삼성전자를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 영화 밀정 보셨죠? 영화 밀정에 보면은 그 네.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그 정채산의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실패가 쌓이고 우리는 그 실패를 디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LG전자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지난 10년 전부터 쌓아왔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다 보면 또 삼성전자와 같은 또 하나의 국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김종혜 위원님도요. 너무 비장한 거 아닙니까? 비장한 대사를 가져오셨어요. 지금. 저도 비장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 아니. 지금 뭐 그렇게 도움될 만한 걸로. 하래도 할 수가 없고 네. 뭐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네. 전장 부품과 관련돼 있는 투자 전략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화두에 올랐던 두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이기도 한데 뭐가 가장 매력도가 있느냐?
너무 뻔한 답이라서 뭐 실망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갑 오브 갑이다. 어쩔 네. 수 없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IT 미래 IT와 관련돼서 준비되어 있는 기업 그나마 이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전장부품 쪽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매력적인 기업이 만약에 만도가 비싸지 않았다면 만도를 선택했겠지만 현대모비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대모비스는 왜냐하면 내년에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도 같이 엮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현대모비스가 두 번째로 매력적인 것 같고 LG를 세 번째에 놓은 것은 원래 네 번째에 놔야 되는데 만도가 최근에 너무 올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전혀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만도를 꼴찌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LG전자가 3위 정도로 올라왔다. 그러면 오늘의 화두 올랐던 삼성전자 LG만 놓고 봤을 때는 한 7대3 정도로 삼성에게 기울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결론 내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투자의 관점에서도 만약에 똑같이 IT를 산다면 두 종목을 동시에 산다면 비율은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대3.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경제직설 시간 통해서 이 정말 숙명의 라이벌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김종혜 연구위원과 이준희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